4월 14일 자기소개서 짧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쥐날드 박세용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산업진흥원에 관련돼서 짧은 자기소개서를 찍을 건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는데, 자, 잘 따라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자, 서울산업진흥원을 언제 어떤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자,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 원에 입사 지원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500자. 자, 일단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산업진흥원을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지원 동기를 쓸 때는 항상 지원 동기는 계기, 동기, 시점 이런 내용을 써줘야지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자기소개서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 동기, 시점, 계기들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작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시점을 써주는 거죠. 계기나 대학교 몇 학년 때 무엇을 하면서, 또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겪으면서, 또는 학교에서 특강을 통해서, 또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또는 박람회에 갔는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SBA가 와 있더라, 또는 어떤 선배 특강이나 지인을 통해서 SBA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여러 가지 계기들과 동기들과 시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를 써주면 언제, 시점, 어떤 계기로 구체적인 사건, 이벤트가 나오는 거고요. 당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SBA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곳이었구나. 흥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까지가 여기 인트로에 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첫 만남을 했는데, 미팅을 했는데 딱 마음에 들어. 그때 이런 말 할 때 나는 사귀기로 결심했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사귀어보면 좋겠다라 생각을 했지. 이런 결심이 있는 것처럼 입사에서도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를 진솔하게. 너무 진솔하게 쓰지 마시고요. 일단 논리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진솔하게 쓰기보다는 글이 완성도를 좀 생각하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만 있으면 여러분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후에 구체적인 무슨 행동이라든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다 보면 관찰을 하게 되고, 관찰을 하다 보면 타인의 어떤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SBA에 관련된 장점,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곳이라면 이런 일을 하고 싶네. 자, 그러면 글이 뭘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나의 심장이 뛰는 일이 뭘까?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SBA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나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와 같은 이런 5대5 정도의 글을 만들어주면 1번 지원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적인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핵심은 뭐냐면 구체적인 지원 동기의 계기, 동기, 시점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때 나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 힘든 분들은 이 기업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 갔는데도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와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학창시절의 경험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겁니다. 2번 항목 보시겠습니다. 입사 후 본인의 지식, 직무, 경험, 활동을, 자, 다 나와 있네요. 자, 보통 이제 지식, 직무, 경험 활동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쓸 때 KSA 영역이 포함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래? 계획을 묻고 있고요. 그런데
활용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회사도 여러분들도 어떤 노력을 할지 성장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직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렇죠? 활용의 계획인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조직과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일하지 말고 회사가 나예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지도 말고 너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관 소개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막 세우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기관에 관련된 소개를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써라.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 관점으로 막 쓰지 말고 현실적으로 3년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6년차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써라. 만약에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실제 담당자들이 봤을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 또는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쓰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거나 우리 기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의 지식이나 직무 경험을 찾을게요. 지식, 직무 경험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원하는 직무 있어 지식이라는 부분들은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그러니까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고 직무 경험은 뭐냐면 대부분 이거는 경험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스킬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미를 할 수 있겠죠. 스킬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이거는 엑셀이다, 또 영어 말하기다, 또는 프로그래밍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노력들이 중장기적으로 쓰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조직과 개인을 위해서. 그러면 기관 속에 참고를 해서 하나를 써주는데 조건이 뭐다? 현실적인 경력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신입으로서 여기 보게 되면 뭡니까? 3년차 선임이다. 선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물론 기관에서 각 직급별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 범위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허용 범위, 본인이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라든지 권한을 줄지 이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서 써주시고 6년 정도 됐을 때 책임으로서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년과 6년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 힌트는 뭐냐면 기관 참고서의 소개서예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지고 반드시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쓸 수 있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 이거는 공공기관으로 구성한다면 자기개발, 경력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경험. 대부분 이제 다른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 도전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 대부분 열정이에요. 자, 열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도전하지 않아도 생기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역량평가에서 이 열정의 스스로는 자발적인 힘, 자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능동성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 지시하거나 그럴 때보다 내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스스로 도전한 일을 찾아보세요. 도전한 일을. 무엇이든지 찾아보세요. 과거 엄청난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공부일 수도 있겠고, 왜냐면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공부도 있을 것이고, 운동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공부에 뭐 영어 공부도 있을 것이고, 공모전도 있을 것이고, 또 봉사활동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책 읽기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 또 여러분들의 분야가 아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위에서 잠깐 다뤘던 지식적인 부분들의 노력을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들도 괜찮겠죠. 일단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각 단락에 가장 좋은 내용들,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찾아보시고 달성 계획의 수립 과정. 일단 목표가 세운 거예요. 그럼 목표라는 것이 단계적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서울산업진흥원에 입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데 도전적으로 우리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썼는데 물어봅니다. 상사분들께서.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됐어?
얼마나 준비기간 필요하니?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니? 몇 달 필요하니? 예산학부 얼마나 필요하니? 언제부터 시작할 거니? 등등등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MT만 가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열심히 했던 부분. 이 핵심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준비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첫날 교육입니다. 와 같은 특별히 모든 구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구간. 그것이 있습니까? 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례. 그 사례에서 여러분이 하나나 두 가지를 찾으시고 특히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스스로는 열정적으로 진행된 건데 결과가 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스타 기법도 많이 나오지만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 자기소개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좋은 성과로 결과로 연결됐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결과와 성과 상관없이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움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의 의도는 결과가 아니에요.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했냐. 스스로 했더니 여러분들의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오더냐. 그런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딱 보니까 뭡니까? 이거는 문제, 효과적 해결. 이거 뭡니까?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자, 여러 차례 얘기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 과제 내용과 해결 방법에 대한 탐색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라. 뭡니다? 스타 기법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질문을 하나씩 볼까요? 새로운 문제나 과제에 부딪힌 경험은 첫 번째 질문,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대표적 사례 한 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써줍니다. 언제입니까? 시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소작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자, 문제 또는 새로운 문제 또는 과제니까 해결했니? 이게 질문이에요. 언제? 인턴 당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겠고요. 자, 스타 기법의 결론 형태의 글을 먼저 쓸 때는 당시 어떤 문제를 와닿지 어떤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진 게 결론 형태로 쓰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츄에이션을 먼저 써도 상관이 없고 결론 형태 글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두 번째 글을 좋아합니다. 자, 실제로 좀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읽기 좋더라. 자, 이런 내용을 써주면 여기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 언제냐 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느 조직입니까? 어느 조직입니까? 이게 조직의 특성. 인턴도 되겠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되겠고요. 봉사 동아리 활동도 되겠고요. 뭔가를 찾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은 아니고, 그렇죠? 언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결론 형태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무엇을 할 때인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연결되죠. 여기가 무엇을 할 때인가? 어떤 얘를 인턴이라면 인턴에서 어떤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것이 문제의 무엇이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다. 또는 시간이 촉박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잘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해결 방법은 이제 액션이죠. 공공기관의 액션. 액션이란 부분들은 그냥 액션으로 보면 안 되고 좋은 글을 쓸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류 쓸 때 항상 듣는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론 형태로 쓰십시오. 행동 중심으로 쓰십시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자, 그 말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 항상 글을 쓸 때 팩트를 먼저 씁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이 팩트가 있어요. 여행을 갔습니다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긴 팩트예요. 여행을 갔다니까. 그러면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역할이에요. 여행을 가서 무엇을 했니? 그렇죠? 무엇을 했니? 이게 역할에 관련된 부분.
부분입니다. 서류 쓸 때는 먼저 팩트를 먼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역할을 써주는 것. 이게 행동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인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건데 문제 해결 능력에서 대부분은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 원인이 뭐니?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야, 그런데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 도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대안 적용 미래. 대안을 적용하는 건 야,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목해보면 이런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실제로 진행해봤더니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와 형태, 이런 형태의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탐색하는 과정과 해결 방법,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 두 가지 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 내용들, 요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야기가 500자 글이니까 자, 제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글자와 관련된 액션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된다. 액션이 몇 프로? 항상 30에서 40% 정도의 글자 수의 분량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팀, 구성원들. 구성원들, 팀. 딱 느낌 오죠? 뭡니까? 아, 대인관계 능력 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 협력 관련된 팀워크 아니야? 딱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여했던 경우. 자, 자발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능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조직인가 봐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자, 1번에서도 자발적, 5번도 사실 팀워크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발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아주 친절하게. 자, 등장 관련된 미션이에요. 이해관계자가 나와야 되고 공동의 목표, 상황, 본인의 역할과 기여 등 다 써라. 아주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서류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이 뭐냐? 자, 조건이 뭐냐면 팀 구성원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전체예요. 등장인물이 몇 명? 3명에서 10명 정도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팀이 들어가면, 팀워크가 들어가면 어떻게? 등장인물을 이렇게 넣어준다. 그런데 또 뭐냐?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이끌어냈던 이게 상황에 관련 미션이에요. 그렇죠? 자, 이 등장인물이 키맨입니다. 이 등장인물이 뭐냐면 이 등장인물의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이끌어야 돼. 만족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해관계자와 구성원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글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적인 걸 또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죠? 여기에 자발적으로 기여했던 경험이니까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아, 자발적이라는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일. 그래서 참여해서 도움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상황이 있겠죠.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내가 예비역이다. 근데 예비역이고 나이가 제일 많다. 나이가 제일 많다.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굳이 했던 이유. 또는 나만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나 경험 그리고 전공 관련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욕심이 났다. 욕심이 났다.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아무도 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원래 나서진 않지만 이건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할 수 있죠. 나서야겠다. 나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했는데 팀장 정합시다. 리더 정합시다 했는데 그러면 적극적인 것 같은데 땡땡땡님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마다 있을 거예요. 뭐 해외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일단 여러분 각각의 사례를 제가 전부 다 상상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에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본인의 역할과 기여 내용을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문장에 들어갈 때 이해관계자의 동료의 목표, 당시 상황, 본인 역할, 기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자, 이게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 글은 어떻게 스타 기법으로 가자. 자, 스타 기법. 자, T는 뭐냐? 이 타이틀이에요. 500자 정도의 글이 되면 타이틀을 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물, 자, 그 다음에 성과물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성과물 기술. 어떤 성과물이 있었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션은 무엇이었고 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성과물이라면 예를 들면 성과물이라면 땡땡땡 그냥 1등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
적극적인 자세. 뭐 그냥 상상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어떤 이런 결과물을 해주시고 영상이 끊겼는데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물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T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는데 자, S를 한번 볼게요. S는 시츄에이션이죠. 전체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 자, 언제냐? 시점이 나와야 되겠죠. 언제 무엇을 할 때냐? 자, 팀원이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성원들 전체이고 저 이해 관계자가 있어요. 여기서 몇 명과 누구를 만족시켰다는 상황입니까? 자, 태스크. 어떠한 게 어떠한 점이 문제였습니까? 그때 당시 그 이해관계자를 만족을 지켜야 됐던 그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이 조직, 이 팀 구성원 전체가, 그쵸? 전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당면한 과제 상황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왜 나섰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뭐 3개 정도 제가 예를 썼지만 요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이 쓸 수 있겠죠.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서 회의를 주관했다든지 그렇죠? 자발적으로 무엇을 추진했다든지 내가 가서 뭐 자료를 수집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작성이 되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성과에 대해 판단할 때 본인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전체 팀원 중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인데 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주도적 했다니까 막 전체에서 막 50%, 막 70% 씁니다. 그러면 사실 혼자 한 거잖아요. 원톱이죠, 원톱. 그래서 적절하게 원톱보다는 팀원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이 좀 더 나선 거니까 약간 너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기보다는 전체 팀원들을 아우르고 거기 여러분이 뭐 10%, 20% 정도 좀 더 했다. 이런 정도의 글의 구성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전체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이 좀 있는데 일단 서울산업진흥원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닐 건데 이쪽 계통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고요.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 추가적인 자기소개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덧붙여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을 좀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좀 길게 돼서 20분 넘게 촬영이 됐습니다. 자, 서울산업진흥원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쓰시고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취업이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저희 작은 지식들을 또 이렇게 공유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